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예. 안녕하세요. 항성입니다. 저번에 외계 행성 때 한번 라이브 방송 진행해보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오늘도 여러분한테 재밌는 주제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일 랩장을 맡게 된 라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빅뱅입니다. 빅뱅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다들 아시죠? 이 그림. 천지창조. 그렇죠. 천지창조죠. 우주는 아주 빅뱅의 그 예.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와왔죠. 네. 진화해 왔는데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하게 왔어요. 그렇죠? 근데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두 분. 뭐만 설명을 해도 이 두 분 그렇죠. 빠질 수가 네. 없어요.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인가요? 그죠? 왼쪽이 천재. 뉴턴, 오른쪽이 아인슈타인. 그냥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그냥 과학계 전체의 쌍두마차시죠, 그냥. 그렇죠, 진짜. 이 두 분들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게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뉴턴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피니트 유니버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DC도 아마 저기에서 뉴턴의 우주관에서 영향을 받아서 인피니트 유니버스라고 그냥 바로 무한한 우주, 무한한 우주. 예, 예. 뉴턴은 무한한 우주를 믿어야만 했어요. 그 그래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거죠. 뭐야? 도깨비? 저 장면 기억나. 아시죠? 기억나. 그 무슨 물리법, 사랑의 물리학인가? 그렇죠. 사랑의 맞죠? 물리학.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저 사랑의 물리학인데 바로 뉴턴은 중력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중력 이론을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유 인력의 그렇죠. 법칙을 정립하신 분이. 근데 뉴턴의 입장에서 공간이 유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언젠간 한 곳으로 우주가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유한하게 되면. 우주 어디엔가는 무게 중심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유한하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뉴턴은 중력 이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제 정립하신 분의 입장으로서는 무한한 우주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뉴턴의 무한 우주를 가정을 하면은 예. 직면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태양이 없으니까 어둡죠, 일단은. 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너무 당연한 질문 같은데 만약에 우리 우주가 무한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우리 우주가 정말 끝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어디를 봐도 별이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어디를 보든 별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면은 이제 시선 방향의 모든 방향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별빛들이 다 와야 돼요. 무한하다고 했으면은 나이가 무한했기 때문에 그 별빛은 이미 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도 대낮처럼 밝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어둡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 하나로 19세기 과학자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기 시작해요. 예.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사람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바로 이분입니다. 야. 이분 소설가 에드가 아닌가요? 앨런 포. 에드가 앨런 포, 미국의 추리 소설의 아버지죠. 아, 이분도 사실은 천문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아마추어 천문가로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시집 이게 바로 에드가 앨런 포가 쓴 시예요. 시 유레카라는 집인데 와, 제목이. 네, 유레카예요. 심지어 논문 수준이죠, 거의. 그럼에도 이것은 시이며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작품이 시로서 평가되기를 바란다. 오. 에드가 앨런 포가 이 유레카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밤하늘이 어두운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주 공간이 너무 커서 각각의 별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않았다. 때문에 그 별이 생겼을 때 출발한 그 별빛이 아직 우리한테 못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유한하기 때문에 밤하늘은 어두운 것이다. 굉장히 좋은 접근이네요. 그죠? 당시에는 정말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었는데 별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한 말 자체가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 우주의 나이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왜냐하면 무한했으면 이미 별빛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언젠가 생긴 시점이 있고 예. 생긴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오지 못했다. 그렇죠.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뭐 과학자들이 옳다구나.
대단한데 그렇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주의 나이는 유한한데 이렇게 예. 되면 우주의 나이는 유한한데 크기 공간 자체는 무한이다. 요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이가 유한하면은 공간 자체도 어떤가 나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유한하고 하나는 무한하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안 그렇다면 돼. 정답은 뭐냐? 정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히 설명해서 뉴턴의 우주관은 무한하다. 근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고요. 빅뱅 이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짝 그렇죠. 얘기했죠. 이분입니다. 르메트르. 벨기에의 사제셨어요. 이분이 했던 과학들이 많이 저평가가 돼 있어요. 사제라는 맞아요, 직책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분이 맨 처음으로 빅뱅, 그때는 빅뱅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빅뱅 어. 이론과 유사한 이제 대폭발 이론을 처음에 주장을 하셨죠. 예. 이론으로만 남다가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가요. 아인슈타인이 이럽니다. 당신의 계산은 이론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여전히 말이 안 된다. 솔직히 좀 과하게 과학- 얘기했어요. 그죠? 너의 수학은 인상적이나 인상적이나 너의 과학은 좀 역겹다. 얼마나 상처예요? 그죠? 진짜 꿈꾸던 사실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을 굉장히 동경했고 많이 동경했어요, 그 정말.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죠? 이게 정말 르메트르가 우주가 대폭발 이론을 할 수 있었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기반이었어요. 그렇죠. 1915년도에 나왔던 예. 그 슈타인형 꼰대질을 한 거죠, 저기서. 이 와중에 1929년도에 저 오른쪽 그림에 있는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이 관측적으로 눈으로 본 거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외부 은하를 다른 쪽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을 하면서 우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관측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관측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예, 이론은 예, 팽창을 하고 있구나. 예. 이 르메트르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저게 2018년 비엔나의 예. 국제천문 총회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블의 법칙. 그렇죠. 그 허블의 법칙을 허블만 발견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주장한 사람은 르메트르였으니까. 그렇죠. 허블의 법칙이 뭔데요? 허블의 법칙 다음 장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허블의 법칙이 허블만 너무 부각이 돼서 나오니까 맞아요. 바꾸자. 르메트르를 재발견하자. 음. 이러기 위해서 저 국제천문연맹에서 저거를 인정을 해서 허블의 법칙이 이렇게 바뀝니다. 허블 르메트르 법칙. 저기 교과서도 다 바뀌고요. 제가 미국 교과서가 바뀐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공식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하면은 저 V가 속도예요, 속도. 예. 속도라는 거는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우주 팽창 속도예요. 저 H로 쓰여요. 통행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저건 그냥 상수예요. 뭐 예. Y는 EX 해서 그 E처럼 항상 그쵸. 고정돼 있는. 예. D는 거리예요. 우리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우리로부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측을 하니까. 우리가 관측을 하니까 관측자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그 말인즉슨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천체는 조금 팽창하는데 멀리 있으면 빨리 팽창한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저기 예. 보면은 이제 맨 바깥쪽 원이 우리가 관측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저 파란 원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원. 가장 작은 원. 예. 저기까지가 138억 년. 우주의 나이. 그렇죠. 근데 저게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길이는 436억 년 정도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부터 멘붕이 멘붕이 시작되죠. 여러분의 예. 멘붕이 시작되는 얘기가 이게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에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인데 우주가 아까 팽창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 안쪽에 저 파란 원 바깥쪽 맨 처음 저 맨 안쪽에 있는 파란 원 바깥쪽에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베르의 역설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빛보다 빨리 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별에서 나온 빛은 빛의 속도로 오고 있죠. 우리한테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죠? 이해했어. 소름 돋아. 그래서 빅뱅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를 구한 게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이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저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으면 이걸 거꾸로 시간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원래 가는 걸 거꾸로 돌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걸 그 속도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는 말이에요. 예. 그럼 현재 알고 있는 온도, 밀도 등을 통해서 시간을 거꾸로 들어서 태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조지 가모프의 생각이었어요. 저거랑 똑같아요. 저 위드마크 아시죠? 예. 음주 측정했는데 도망가시는 분들 잡아가지고 체열을 했을 때 아, 이거 너무 좋은 비유입니다. 요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음주 측정을 하다 도망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나중에 가서 체열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잽니다. 그리고 나서 저 공식에 집어넣죠. 그쵸. 술 마신 걸 몇 시에 안 거는 CCTV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몇 시에 술 마셨는지. 예. 네. 그 시간을 지나 저 공식에 넣으면은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게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랑 똑같은 예. 비유로 저거를 이제 구한 거죠. 우주 초창기의 모습을. 저 위드마크처럼 공식을 구해가지고 우주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한 7켈빈, 영하 267도 정도로 계산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측정값보다 한 2배 정도 길게 측정을 했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훌륭한 계산을 해낸 거고요. 예.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1965년도에 처음으로 관측된 거죠. 저 비둘기 똥,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저 전파 망원경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계속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네. 저 잡음을 없애려고 이제 해봤는데 당시에 비둘기 똥도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치워보고 했는데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잡음이 우주에 남아있는 어디를 향해도 남아있는 그 잔재인 거죠. 그렇죠. 오. 우주의 모든 모든 곳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전파. 도주했던 우주의 우와. 혈중 알코올 농도인 거죠. 우와. 그쵸. 엄청 약한 잡음인 거야. 근데 그게 8시간 전에는 만취, 즉 빅뱅 때는 엄청난 에너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도주했기 때문에 잡음만 남았다. 네. 근데 아까 저 그림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몸속에 알코올이 있다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저건 코비라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예. 관측을 하기 위해서 딱 하는데 저 정도는 이제 몸의 어느 부위에 알코올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이제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죠. 저렇게 쫙 이쁘게 나오면 저게 최신 데이터인데 플랑크인데 플랑크까지. 저건 혈관 끝에 혈관 하나하나에 알코올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거의 소맥 몇 잔 말았냐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빨간 부분하고 저 그림 보시면 빨간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저게 보면은 되게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사실은 저게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고 저 차이는 0.0002 켈빈 정도밖에 안 돼요. 요게 이제 이건데 아까 가모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거 CSI처럼.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린 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죠. 그래서 관측된 결과하고 맞춰보는 거죠. 저걸 맞춰봤을 때 물질은 얼마나 있고 나이는 얼마나 되고 예. 저렇게 된 거죠. 별은 얼마나 있었고 다크 매터는 얼마나 있고 저걸 맞춰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래서 저렇게 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금방 하지만 진지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이제 인플레이션. 맨 앞에 밝은 순간이 빅뱅이고 저 빅뱅의 순간에 양자 요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짧은 양자 요동 때문에 저 많은 별들과 은하가 생긴 거고 저 짧은 순간에서 저 갑자기 이렇게 커졌죠. 네. 저 커진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과하게 커졌어. 네, 진짜 과하게 커졌어요. 저 점에서. 저 앞부분만 당겨서 보면은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처음에 빅뱅의 순간이고 저 맨 앞이 빅뱅이 있자마자 바로 양자 요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저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초. 엄청 짧은 시간 같지만 저 인플레이션 저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증가를 했어요. 양이 증가를 해서 저 짧은 순간에 양성자도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핵융합도 시작이 되고 하는데 저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별들도 많고 은하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빅뱅의 순간에는 저 모든 물질들이 다 저 한 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돌리면. 그렇죠. 그럼 조금 이상한 게 지구를 한 1cm 정도만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블랙홀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태양도 한 3km 정도만 줄여도 블랙홀이 되고 그렇죠. 모든 거를 압축을 시키면은 다 블랙홀이 될 건데 블랙홀에서 우리 우주가 시작됐다. 요거는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그게 지금 그러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물질들이 다 어딘가에 우겨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냐? 우주가 뻥 하고 터지면서 모든 물질들을 어디선가 쏟아냈다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그게 인플레이션 현상 동안 나온 건데 이 인플레이션의 이 법칙을 주장한 분이 바로 앨런 구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1981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예. 저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과학자들의 찬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이토록 아름답게 해결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가졌던 문제들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평선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정보 얘기하셨죠. 저번에 홀로그램 우주 할 때 정보 얘기를 그렇죠. 하셨었는데 예. 정보는 빛의 속도로 전달이 돼요. 예. 근데 저 중심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138억 광년이에요. 그럼 저 끝에서 끝은 우주의 나이가 지나가는 동안 정보가 교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 우리 중심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우주의 나이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 끝에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데 우주의 나이의 2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저 끝하고 끝은 만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정보를 교환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균등하게 온도가 다 같잖아요. 얼추 비슷하게. 이게 어떻게 다 같냐? 저게 지금 저렇게 표시가 나서 그렇지 저건 같다고 봐도 되는 온도예요. 어떻게 온도가 같을 수가 있냐? 뜨거운 커피에 아메리카노 너무 뜨거우면 얼음 좀 달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시켜 먹잖아요. 얼음을 넣어서 다 퍼져야 되면은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저 온도가 똑같냐? 그 문제가 있었고요. 저게 평탄성 문제라는 거예요. 우주가 동그랗게 생겼냐 아니면은 이렇게 말 안장처럼 생겼냐 아니면 평평하냐. 평탄성 문제에 약간 성격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 저 천문학자들이 계산하기에 저 오메가라고 돼 있는 예. 거는 밀도예요. 우주의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저 오메가가 관측을 했을 때 0.3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 말 안장 모양처럼 됐겠죠. 근데 앨런 구스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창을 하면서 저 1이 돼야 된다고 우겼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끝까지 올라갔을 때 앞에 이렇게 레일이 휘어 있는 게 다 보이죠. 예. 근데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정말 평평한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 지구는 휘어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휘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 평탄선 문제를 해결한 게 또 인플레이션 이론이고요. 다 필요 없고 저 공식에서 다 필요 야, 없고 오늘 빡셉니다. 빡셉니다. 할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예. 필요 없고 1이다. 1이다. 다 필요 없고 1이라고 우겨야 되는데 1이 아닌 거예요. 답은 1. 답은 1이에요. 저게 어떻게 관측이 됐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 예. 보시면요. 아, 제가 오늘 난이도에 실패를 했나요? 아,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기 아까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찍은 거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예. 저게 만약에 평평하게 되면은 이제 저렇게 보이고 저걸 찍었을 때 평평한 우주는 저렇게 보이고 휘었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저렇게 동그랗게 보였을 때는 저기 좀 찌그러져 보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저게 이제 저런 말 한 식으로 장. 말 한 장으로 보일 때는 저게 더 얇아 보이는 거죠. 근데 저걸 관측을 했을 때 현재 우주는 평평한데 왜 값은 평평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0.3이 나와. 평평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오늘 불순능이다 하고 사오더니 불순응입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성자 전자 있잖아요. 예. 양성자는 플러스만 가지고 전자는 마이너스만 가지고 전기적 성질은 하나씩만 가질 수 있어요. 예. 자석 아무리 잘라도 자석은 N극만 있는 거, S극만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없죠. 예. 이게 우주 초기에는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양성자와 전하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왠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왠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예. 해드리는데 저게 N극만 있는 게 있어야 되고 N극 자석이 있었어야 되고 S극 자석이 애초에 있었어야 양성자와 전하가 똑같은 전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저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N극만 가지고 있는 물질, S극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는 거죠. 근데 저거를 깔끔하게 해결한 게 저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 이론. 문제가 많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해냈다. 우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국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에너지도 막 생기고 물질도 막 생기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만들래도 만들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연구기관. 연구기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뭔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연구기관. 무한동력은 없어요. 무한동력은 없는데 예. 근데 에너지와 물질을 만들어서 동시에 팽창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런 녀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장 슬라이드 주시면요. 요겁니다. 인플라톤. 야, 요것도 재밌죠. 요게 사기 캐릭터입니다. 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요건 아직 가설 입증은 되지는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당구공이에요. 이 녀석은 자체 질량도 있어요. 질량이 있으면 당연히 중력이 있겠죠. 안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 이름에서 강한 포스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인플라톤.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인플라톤. 네,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그 자체의 질량이 가지고 있는 중력보다 한 3배가 조금 넘게 세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물을 두를 때 중력이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로켓가 우주로 발사하기 그렇게 힘든 이유는 지구 중력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라는 게 사실은 크기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 인플라톤을 보시면은 중력으로부터 에너지를 빌립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형들 먼저 가. 난 틀렸어. 잠시만 같이 있어요. 지금 다음 장에 재미난 거 같이 나와요. 가요, 여러분. 같이 갈 수 갑시다. 있습니다. 저 인플라톤이라는 녀석이 또 재밌는 게 예. 생각해 보면은 부피가 늘어나면 당연히 밀도가 줄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녀석은 부피가 늘어날 때마다 밀도가 일정해요. 그러면은 부피가 늘어나도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항공포증 오신다고 지금. 지금 재밌는 분 시작됩니다. 네,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네, 거죠? 이제부터 무한동력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법이 펼쳐집니다. 인플라톤과 중력의 마법이 예. 펼쳐집니다. 예. 완전 마술사예요, 완전히. 가보세요. 팽창을 합니다. 그럼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진공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예. E는 MC 스퀘어에서 저 증가한 만큼 저 M으로 바꿉니다. 질량이 나오죠. 땅 하고 물질을 만들어내요. 인플라톤이 공간이 증가를 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 E는 MC 스퀘어로. 그죠? 그렇죠. 지금 좀 체한 분도 나와가지고 지금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부터 재밌는 거 시작됩니다. 방종. 인플라톤이 짠 하고 증가를 해요. 예. 그러면은 에너지가 늘어났겠죠. 중력한테 에너지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빌린 에너지로 물질을 만들어내고 저 물질이 만들어내면 물질끼리 중력이 생기겠죠. 갚아냅니다. 중력한테 에너지를 빌려서 짠 하고 늘어난 다음에 에너지가 늘어났죠. 중력은 어딨죠? 빌리는 애. 그 중력은 안에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애들이 네. 만들어낸 그 중력 때문에 인플라톤 그것은 자체의 중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걔가 지금 에너지를 빌리고 그쵸. 이걸로 다시 질량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나오니까 중력이 생기니까 갚아지고. 그렇죠. 이거는 궁극적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네요. 또 늘어나고 또 만들어내고. 지금 임만춘 튜브 교수님 지금 제가 꿈꾸고 있나요? 중요한 건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 교환이 된다. 이 둘이 똑같은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등가 교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잠깐 빌려와도 이 빌려온 게 질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질량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또 질량이 만들어짐으로써 중력이 생겼으니까 받은 거를 빌린 걸 다시 갚는 겁니다. 그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빌려오고 갚고. 빌려오고 갚고. 그러니까 질량도 점점 늘어나고 부피도 늘어나면서 밀도가 유지된다. 이게 인플라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앨런 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의 공짜 점심. 그렇지. 인플라톤이 돈을 복사해서 복사한 돈으로 기계를 사고 돈을 더 많이 복사하고 기계 사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름도 인플레이션 같네요. 야, 이거 너무 좋네요. 이 비유가 정말 정확한 게 저렇게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기계를 사고 기계로 돈을 찍어내고 점점 하다가 기계가 점점 커지고 그쵸. 돈이 비싸지고 그렇죠. 돈 복사 버그였다. 그렇죠. 돈 복사 버그였는데 점점 결국에는 기계도 기계고 나중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더 이상 남은 돈으로 그 기계를 사고 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가 딱 끝난 거야. 그쵸. 재고 정리 딱 끝나고. 그리고 나서 잉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 딱. 이해가 됐어, 세상에. 그 예전에도 이런 돈 복사 버그가 있어요. 돈 복사 그쵸. 우리 예를 들어 디아블로 조단링 복사 버그 아세요? 아이템을 갖다가 복사를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 버그를 찾아낸 사람이 되게 비싼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막 2개, 3개, 4개, 5개 막 늘어나는 거야. 그쵸. 너무 쉽게. 그러니까 막 늘어나니까
좋은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막 많아지니까 뭘 엄청나게 불어나서 우주가 엄청나게 커졌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블리자드가 봤죠. 봤죠. 패치했죠. 그래서 복사템이 싹 날아가는 거죠. 아. 그러면서 우주는 엄청 커졌는데 어느 순간 깔끔하게 탁 사라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 복사한 아이템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우주는 커질 대로 커졌고 우주를 크게 만들어준 인플라톤이라는 돈 복사 버그는 현재 찾아볼 수 없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네. 오. 결국 블리자드가 답이다. 그렇죠. 예. 모든 이론은 게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역시 게임의 과학입니다. 네. 아무튼 이게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에너지 법칙에 위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예.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증가하는 거는 플러스 에너지고 중력은 여러분들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항상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인플라톤이라는 건 지금 없죠.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을 일어나게 만든 가상의 입자가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없는데 이 인플라톤으로 추정되는 게 있죠. 바로 나중에 한번 그쵸. 설명드릴 다크 에너지라고 암흑 에너지. 그렇죠. 암흑 에너지가 이 인플라톤의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조던 링업센 블리자드 역할을 한 건 뭔가요? 인플라톤을 싹 사라지게 만든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언가가 이러한 역할을 했고 제가 아까 전에 패치로 이게 사라졌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평형을 이룬 거예요. 이 팽창한 상태를 만들고 안정이 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암흑 에너지가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저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인플라톤 입자는 서로 간에 간섭은 없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인플라톤 입자처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인플라톤은 사실 장입니다. 중력 장처럼. 그래서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토록 간단한 아이디어로 아름답게 설명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살짝 매운맛이었지만 어려웠지만 설명 자체는 뭔가 쉽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 덕분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